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좀 쉬었습니다. 목 상태가 안 좋으면 영상을 안 올려야 되는데, 예,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젠을 좀 많이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시젠을 보고요.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가 이제 반등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제 박셀바이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짧게 좀 할게요. 지금 시제는 중요한 것은 과거의 모습. 지금 제가 예전에 좀 오래전에 좀 분석을 했었던 위치입니다. 지금 이 위치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돌파, 저항,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이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라인을 분석했었던 위치의 흐름을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왜 여기가 기준이 됐는지, 아마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락이 나왔을 때, 지지가 되다가 이탈되고, 빠지고, 지지가 되고, 반등, 그 다음에 돌파, 상승, 눌림, 그 다음에 지지 못하고 하락. 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어느 정도 하락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많이 내려가게 되면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다. 일단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은 21선을 지지하고 받고 올라갔지만 21선 밑에 있으니까 60선까지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밑에는 지지가 되는 이평선이 없죠. 그러면 저점에 대한 이러한 위치를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제 좀 결정을 내려야 될 게 뭐냐면 돌려주지 못하고 빠질 수 있다. 돌려주지 못하면 빠질 수 있다. 저는 이탈을 하면 손절할 것 같아요. 반등이 나와도. 왜? 결정은 해야 돼요. 이게 나올 것 같아서 손절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모양이 안 나오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려운 게 항상 후회되는 결정. 그러니까 매도를 해도 후회. 매수를 왜 했을까 후회. 그러니까 그 이후의 후회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뭐 손실 중이고 아니면 뭐 수익 중이던 이탈되면 매도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뭐 매수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냥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홀딩을 하시는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어디까지는 버틴다. 무조건 버틸 수는 없어요. 근데 내려오면 또 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손절을 짧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버텼는데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도 버텼는 이러면 손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손실이 적을 때 잘라내는 것이 가장 시원하다. 우리가 어떤 뭐 치료 이런 표현하기에 적절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뭐 그냥 치료를 받을 때 뭐 감기가 걸려도 빨리 감기를 치료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해요. 다른 내용이긴 한데 다시 이렇게 뭐 급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잘라낼 거는 잘라낸다. 그 기준에 맞춰서 올라오는 만약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이거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매매를 많이 해보고 뭐 차트도 많이 보면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안 좋은 경우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가 이게 적용이 되고 이 적용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이고 좀 매매해야 되지 않을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확실성이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과거의 차트, 과거의 흐름을 좀 빌려서 힘을 빌려서 좀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엘박에 볼게요. 최근에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하다가 이제 뭐 매도가 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일반 개인인지 뭐 세력 큰 손인지는 뭐 알 수 없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자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또는 지금 신규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버틸 수도 있는 물량들도 있을 것이고 뭐 새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는 이러한 차트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은 이런 상승은 아니에요. 이런 상승이 보였던 차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지만 이러한 상승은 제가 그렇게 흔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의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게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나오면 어느 정도 상승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 근데 뻔히 보이는 상승이 있잖아요. 좀 강하게 하락 조정 없이 뻔히 보이는 상승이 나오면 이건 당연히 홀딩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주춤한다 라고 했을 때 주춤하다가 자 많이 상승했어요. 주춤하다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모습과 상승의 하락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10% 올라가서 뭐 3%든지 5% 이렇게 뭐 지지되는 모습을 좀 봐야 되겠죠.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일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바로 올라갈 것 같은 모양을 만들다 꺾일 수 있는 이것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위치에서도 작업이 가능하죠.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근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작업을 하는 큰 자금과 뭐 세력이라다라고 하면 지금 이 물량 갖고는 저는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걸 굳이 끌어올려 봐야 얼마나 돈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물량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올리는 척 하다가 뺀다든지 바로 빼서 어떻게 밑에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이게 뭐 세력이 있다 없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차트를 보면 그런 모양들이 보여요. 이런 모양보다는 뭐 이렇게 바로 또는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의 모습이 여러 가지 패턴과 흐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조심해야 될 내용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라가는 것 그리고 매수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매수를 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손절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게 딱 잡으셔야 돼요. 아 여기에는 이탈되면 손절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살짝 밀렸다가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5에서 한 뭐 7%까지는 보겠다. 이런 전략 또는 5에서 뭐 17%까지 모아가겠다. 이런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쉽게 상승하는 것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지금 당장. 안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라고 하면 소액을 집어넣고 빠지던 하락하던 상관없이 저는 한 번의 장대 양봉은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흐름을 보고 수급이 붙으면 저는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이런 패턴과 뭐 이런 예상되는 그런 패턴이 바로 지금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런 모양이 나오는 척하다가 급락시키면 정말 힘들어지죠. 단기적으로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강력한 이런 생각, 믿음 이것만 없으면 돼요. 이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일단 단기 상승을 보시고 그 흐름을 보고 나서 어떻게 추가 상승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